네,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의 영향은 겉으로 드러난 거는 주로 브로그 콜센터의 사례만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그 사업장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 자료를 보시면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현황이 발생했는가를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복지부나 고용부에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걸 하나하나 전부 인터넷을 찾아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시도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시를 전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사업장과 관련된 것만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누락된 것도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주로 여기에 보면은 어느 한 사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시작해서 건설 그리고 삼성전자 또 은평성모병원 그리고 한수원 건설 현장 은행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해수부 같이 해수부도 공무원들이 일하지만 결국은 직장인들인데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콜센터에서 발생한 것이 나중에 이태원의 사건이 생기면서 또 콜센터하고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또 IT 업체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장인들은 대부분 대규모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부 밀집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파급력과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메르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주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방학 중에 발생을 하면서 학교의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메르스 당시 때도 직장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잘 찾아져 있지 않고 메르스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메르스의 직장인들의 문제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직장인들의 현황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별도로 발표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집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직장인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직장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브로그 콜센터에서 발생한 그 감염이 가족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감염이 돼서 결국 그 남편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직장인이 있는 그곳은 대부분 이제 건물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한 층에서만 발생해도 건물 전체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인 경우가 아닙니다. 학교는 대부분 그 지역사회의 학생과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직장인들은 직장은 서울이어도 경기도에 있거나 인천에 있거나 그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직장인이 발생한 것이 다른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곳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이 직장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직장을 폐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부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취약한 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직장에 취업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 사람이 또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근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로 다음 건설 현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와 이 집단 감염병의 문제가 이런 약한 고리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비롯하여 많은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 자체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리고 전문가가 있지 않으니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그런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마스크부터 손소독제부터 충분히 준비를 했을 텐데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또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지침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부에 와서 고용부에서 새로운 대응 지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이제 소요되었고 금방 발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안에 사업장에서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계단의 난간이나 손잡이 이렇게 사람의 손이 많이 나는 곳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업종에 따라서는 해외에 출입 관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해외에 근무하는 사람, 해외 출장을 갔던 사람,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직원 간의 거리를 2m로 유지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밀집되어 있는 사무 공간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물론 뭐 바꾸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침들이 사전에 이제 그 안내가 되었어야 한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옆에 있는 직원하고 말을 할 수 없게 그렇게 해 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우울증 같은 거를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해 환자들도 문제지만 요양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메르스 때는 300인 이상의 병상에 대해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때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요양병원의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의 현황이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의 데이터가 통계 자료가 잡히지 않고 또 개별 사업장이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알아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코로나의 문제는 한 개인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지역사회 전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업장에서의 통계를 따로 잡고 그것에 대한 관리,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업종에 보건관리자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2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만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콜센터라든지 정말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런 업종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명의 보건관리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콜센터처럼 집단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얻어지는 그 비용의 이득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단위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질본에서 만든 걸 토대로 고용부에서 만들었지만 고용부에서 만든 자료는 업종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업에서 틀리고요. 콜센터 다르고 사무직 다 틀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고용부에서 그런 현황의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향후에는 업종별로 대응해야 되는 매뉴얼을 평소에 갖추어 놔야 나중에 앞으로 또 신종 감염병이 계속 생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방역을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그 방침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라, 손소독제를 써라 하면서
개인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위주의 관리가 아니라 직장 차원에서의 그 관리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개인한테만 뭔가를 어떤 생활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집단 차원에서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될 내용들을 쭉 적어 놓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장단의 관리를 위한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로 넣어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는 저희 직업건강협회에서 코로나 관리를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예방수칙, 8대 예방수칙을 만들었고, 10페이지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인들에게 맞는, 직장인들이 바로 그 특화되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안내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